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모델링한 파일을 가지고 2D 오토캐드로 도면화하는 작업, 즉 드래프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도면화는 스탠다드 IDW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고요. 자, 저희가 왼쪽에 검색기를 보시면 여기 ISO는 표제란이라고 했고요. 기본 경계는 이쪽에 윤곽선이랑 중심 마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쯤에다가 도면화를 하고 오토캐드 넘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만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트 1번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시트 편집에서 크기도 바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 가면 자, 여기 관리에서 스타일 편집기에 가면 이런 팝업이 뜨는데요. 뷰 기본 설정에서 처음에 하면 일각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삼각법으로 바꿔줍니다. 저장을 하고요. 삼각법을 바꿔야지 평면도라든가 우측면도가 저희가 원하는 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이제 기준으로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돋보기 모양을 체크를 해서 저희가 본체를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뽑아낼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 놓고요. 뷰컵으로 이렇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뽑을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이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음영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체크를 하고요. 이것은 은선을 제거하는 것이고 이것은 은선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와 요것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표시 옵션에 가서 스레드 피처와 접하는 모서리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죠. 단면을 클릭을 해서 빨간 선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빨간 선이 생기는데 클릭을 한번 하고 이렇게 가이드 선이 생기면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계속을 누릅니다. 왼쪽으로 불러내고 체크를 합니다. 또 투영 눌러서 클릭을 해서 평면도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정면도와 우측면도, 평면도를 만들어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면도는 오토캐드에서 위쪽으로 옮기면 되고요. 불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삭제를 하면 됩니다. 이런 작업들은 오토캐드에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트에서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삭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기를 사용을 해서 이 부분을 없앨 수는 있지만 오토캐드에서 작업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벨트 풀리 기준을 눌러서 벨트 풀리를 더블 클릭을 하고요. 뷰컵으로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단면을 눌러서 한번 클릭을 하고요. 계속 눌러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벨트 풀리는 이곳과 우측면도에 이 정도만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오토캐드에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편심축을 불러내서 위쪽에다가 하나를 불러냅니다. 투영으로 좌측면도를 뽑아내고요. 작성을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런 키 부분을 인벤트에서 만들어내도 되고요. 오토캐드에서 만들어도 되지만 저희가 인벤트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순서를 잘 보세요. 이렇게 먼저 클릭을 하면 이런 빨간 선이 생기죠? 부품이 클릭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시작을 누르면 지금 편심축의 스케치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선을 눌러서 스플라인 보관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플라인을 클릭으로 만들어 줍니다. 점을 만들어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닫힌 객체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를 나가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브레이크 아웃을 누릅니다. 브레이크 아웃을 눌러서 먼저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빨간 선 테두리가 나오는데요. 클릭을 한번 하고 이렇게 바뀌면 팝업이 뜨면서 바뀌면 여기를 눌러줍니다. 여기를 시작점을 여기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단면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 선이 생깁니다. 축도 만들어졌고요. 4번 슬라이더 이렇게 해서 이것은 그냥 뷰컵으로 회전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고요. 커버를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하나 뽑아내고요.
뷰컵으로 확인을 누릅니다. 단면을 눌러서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뽑아내도록 합니다. 슬라이드 부시를 빼내고요. 이렇게 회전을 먼저 해볼까요? 이렇게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단면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가로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왜 회전을 했냐면 이렇게 단차가 있는 부분은 지름이 큰 것을 왼쪽으로 놔둡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척에서 어떤 원형체를 물려가지고 선반으로 가공을 할 때 지름이 큰 곳이 오른쪽에 있으면 실제로 가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름이 큰 것은 왼쪽으로 놔두는 것이 제도의 원칙입니다. 커버도 마찬가지죠. 이쪽 부분이 아무래도 이거보다 지름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지름이 큰 부분을 왼쪽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회전해서 오른쪽으로 로테이트 된 형상이면 제도의 통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왼쪽으로 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은데요. 주석에서 이 4가지 아이콘으로 중심선을 그릴 건데요. 물론 오토캐드에서 그려도 되지만 인벤트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콘으로 중심선 2등분 아이콘으로 클릭을 한 상태에서 클릭하면은 중심선이 생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클릭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요. 모든 선은 이런 식으로 중심선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선들은 잡고 당기면 중심선이 끝까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을 사용해서 원을 하나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중심선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중심선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모든 부품에 다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 중심선을 만들어 줬고요. 만들어진 파일을 가지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화살표를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편심 오토캐드 이렇게 편하신 대로 작성을 하고 파일 형식은 오토캐드 DWG 파일을 하고 옵션을 눌러서 버전을 낮추어 줍니다. 동일한 버전을 사용한다고 하면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저장을 하면 됩니다. 저장한 파일이 편심 오토캐드라는 파일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으로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인벤트에서 작업한 것들이 넘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레이어 창을 보면 레이어를 클릭을 해보면 인벤트에서 넘어온 레이어들이 무수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드래그를 해서요 선택을 하고 0번 레이어로 일단 먼저 바꿔줍니다. 자,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새 도면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새 도면을 만들고요. 새 도면을 열어서 이런 레이어 설정이라든가 문자 설정, 기초 설정, 치우 설정 등 여러가지 기본 템플릿을 설정을 해줍니다. 예전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른쪽 이쪽에 카드를 걸어 놓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설정을 한 상태에서 이것들을 복사를 해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 새로운 파일에서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붙여 넣었죠.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한 다음에 저희가 만들어준 외형선으로 바꿔줍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선들을 클릭하면 선들이 다 따로따로 선택이 되죠. 이런 선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지면 작업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하나의 선으로 합쳐주겠습니다. 명령어 overkill 오버킬인데요. 엔터를 치면 객체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드래그를 해서 다 잡아주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그래서 팝업이 뜨면 확인을 누르게 되면 클릭을 하면 하나의 객체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작업하기가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선들은 다 중심선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선들 클릭을 해서 레이어 설정해서 중심선으로 바꿔줍니다. 인벤트에서 넘어온 파일들은 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불완전한 사부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X라인, XL 엔터를 치고 A를 칩니다. 그 다음에 각도는 30도 이렇게 해서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트림으로 잘라주고요. 불필요한 선들은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래서 MI로 선택을 하고 여기와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불완전 사사가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들은 빨간색으로 가는 실선으로 만들어 주고요. 요것들을 이쪽에다가 복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CO 카피를 해서 여기와 여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한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MI 대칭 복사를 하는데 여기와 여기 4점을 선택을 하고 기준점을 여기와 여기를 선택해서 반대편에도 복사를 해줍니다. MA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MA 엔터 치고 클릭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중심선과 이런 것들은 다 체크를 안 했는데 이런 골찌름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불필요한 선들은 다 없애줍니다. 치수를 넣기 전에 최종적으로 요 도면을 작업하기 쉬운 도면으로 만들어주고 테두리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벤터에서 넘어온 파일들을 오토캐드에서 좀 다듬어 줍니다. 왼쪽 위에 인적사항과 오른쪽 밑에 표제란 주소가 들어갈 자리를 비워놓고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른쪽 이쪽에 카드를 걸어 놓겠습니다. 인적사항과 표제란 주소를 넣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체 같은 경우에는 3면도를 다 그립니다.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를 나타내면 좋고요. 이 문제 도면은 저면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면도가 추상이 안되면 저면도를 나타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벨트 풀리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에 확대도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확대도를 이렇게 잡아도 좋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이 안쪽에다가 모든 것을 다 그려 넣어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키의 형상은 반틈만 그려주고요. 이런 대칭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3번 편심축도 정면도와 좌측면도를 나타냈습니다. 편심됐을 때는 이 편심 중심선과 편심된 중심에 치수를 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면도를 나타내는데 우측면도를 나타내게 되면 오른쪽에서 쳐다보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원통이 나타나는데 왼쪽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 둘, 3개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간단하기 때문에 좌측면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가 상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슬라이드의 끝부분을 이런 식으로 2점 세선으로 만들어 줍니다. 키에서는 저희가 인벤터에서 키의 단면을 나타냈고요. 키의 평면도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선들은 지워줘도 되고요. 그대로 둬도 무방합니다. 4번 슬라이더는 크게 어려운 것 없이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5번 커버도 마찬가지. 이런 오일실 같은 부분은 이렇게 확대도를 나타내면 도면이 조금 더 깔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대도를 나타낼 때 속도가 2대1, 5대1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지 3대1이라든가 4대1은 제도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타내지 않습니다. 1대1, 2대1, 5대1, 10대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3대1과 4대1은 제도의 통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2대1 아니면 5대1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가이드 부시도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전단면도를 나타내지 않고 반단면도 즉 4분의 1만 단면을 했죠. 여러분들은 그냥 전체 단면을 다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면화를 해서 오토캐드로 그릴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을 몇 번 해보면은 점점 속도도 빠르게 되고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각각 부품에서 치수, 공차, 기하공차, 표면 거칠기 각각 세부적인 것들을 나눠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에서 치수를 넣는 것은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완성된 도면에서 도면을 해독하고 꼭 들어가야 되는 치수가 어떤 것인지, 규격 치수가 어떤 것인지, 중요 치수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